네, 사회입니다. 민주정치와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어요. 자, 먼저 민주정치란 누가 주인이 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민주정치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와 있네요. 정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정치라는 말은 갈등이, 사람들 사는 데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갈등과 대립을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아니죠.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양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예요. 그러면 정치라는 것은 반드시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될까요? 2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혼자 대화하고 혼자 타협하면 혼자 갈등 해결이 됩니까? 혼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병원 가봐야 돼요. 그렇죠? 병원 가봐야 돼요. 반드시 정치는 몇 명 이상이 있어줘야 돼? 2명 이상.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민주정치에서 민주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민주정치의 반대말은 바로 왕권정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왕권정치, 국가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왕의 안위가 제일 중요했어요. 왕이 결정하는 대로 나라가 운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삶보다는 오직 누구의 삶만 살펴보았어요. 왕의 삶만 살펴보니 국민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었죠. 예,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민주정치로 하게 되었어요. 자, 민주정치라는 것은 결국엔 누구의 결정으로 한다? 국민의 결정. 그렇죠? 국민의 결정에 따라 나라가 운영이 되는데, 국민이 결정할 때 한 사람도 국민이고 1000만 명도 국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명의 결정, 1000만 명의 결정, 1000만 명의 결정, 즉 다수의 결정 원리에 따라 민주정치는 이루어집니다. 네, 다수결 원칙이라고 해요. 네, 다음 정치 의견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뭘로? 투표로 누구를 뽑아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대표를 뽑아요. 우리는 인구가 5천만, 1억, 2억, 13억 이렇게 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 의견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대표로 뽑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을 무슨 정치라고 합니까? 민주정치. 네, 민주정치 또는 대의정치라고 해요. 무슨 정치요? 대의정치. 대신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의정치.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직접 정치를 했어요. 그쵸? 왜? 몇 명이 안 되니까. 아테네는 몇 명 안 되니까 많이 모여야 남자의 성인의 재산이 있는 사람만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아테네는 많아야 500명이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데 직접 정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아테네는 직접 정치, 우리는 대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의 정치는 투표로 대표를 뽑고요. 그 대표자끼리는 뭐와 뭐를 통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서로 권리를 양보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네. 다음, 우리나라를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법이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법. 이 법은 국가가 뭐뭐 하자라고 규칙, 약속을 정한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이 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 왜 국가는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법을 만들었을까요? 누구의 권리와 누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국민의, 다시 말해서 다수의 권리와 다수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법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국민들을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막 때렸어요. 그러면 법이 누구를 혼내줘요? 힘 있는 사람을 혼내줘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엄청 많은 고리대금을 뜯어갔어요. 법이 누구를 혼내줘요? 돈 많은 사람.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뜯어가요. 권력이 센 사람이 일반 시민들을 잡아가지고 함부로 죽였어요. 그러면 법이 누구를 혼내줘요? 네, 권력이 많은 사람을 혼내줘요. 그게 언제라도. 알겠죠? 법은 이처럼 국가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게 바로 법이에요. 이 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기 써 있네요. 법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갈등 해결. 두 번째는요, 안전한 삶. 세 번째는요, 자유와 권리. 네, 자유와 권리. 네, 법이 있으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죠? 법에서 그랬어 라고 하면 끝이에요. 법에서 정했어 하면 끝이야. 법에서 정한 것을 아니야 그 법이 잘못됐어 해도 안 돼요. 잘못된 법도 지켜야 돼요. 왜? 법이니까.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법은 안전한 삶을 뭐 해줘요? 보장해줘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어때줘요? 보장해줘요. 알았죠? 네. 자, 법 중에 법. 이걸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헌법. 네, 헌법이라고 그래요. 자, 헌법은 바로 국가의 법 중에 기본법이에요. 국가의 법 중에 법.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법 중에 법.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는 법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은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든 남자는 군대를 가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군대를 가는 대신에 남자들은 군대를 가니까 불이익이 있다. 그래서 남자들은 취직할 때 좀 더 우대해주는 점수를 줬어요. 5점. 100점 만점에 5점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거는 여성과 남성을 차별한다. 헌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차별하지 마. 성별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점 남자들한테 5점을 더 줬잖아. 헌법에 위배돼요, 안 돼요? 돼요. 위배돼요. 남녀 차별에 하면 안 되는데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법에 그렇게 5점 남자들만 5점을 주기로 돼 있으니까 안 돼. 그래서 그 법이 없어졌어요. 어디에 어긋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헌법은 절대 못 고칠까요? 아니요. 고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4분의 3 이상이 참석하고 그 중에서 반절 이상이 동의가 이루어지면 국민투표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하여 국민들 찬성이 50% 이상이 넘어가면 헌법이 개정이 돼요. 알았죠? 네. 자, 그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